정노인의 방 안은 아직 어둑했지만 기침 소리는 이미 여러 번 밤을 갈라놓았습니다. 영분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남편의 숨소리를 세고 있었어요. 깊게 들어갔다가 거칠게 올라오는 숨마다 짧은 기침이 따라붙습니다. 이불 끝에서 할머니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면서 가슴 한가운데가 쿡쿡 아픈 느낌이었어요. 괜찮다니까 또 시작이네. 정노인이 낮게 투덜거렸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기침 사이로 힘없는 숨이 섞여 나왔어요. 영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등이라도 좀 두들겨 줄게요. 그냥 가만 있지 말아요. 할머니 목소리는 최대한 밝게 나오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이번엔 왜 이렇게 오래가지라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방 안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그 소리와 기침 소리가 섞여 겨울 새벽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을 포기한 눈으로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고 오늘은 꼭 뭔가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비슷한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 섞여 있었어요. 영부는 접수중을 꼭 쥔 채 남편 옆에 앉아 다리를 살짝 떨고 있었습니다. 별일 아니라니까 뭐하러 여기까지 와. 정노인이 일부러 짜증 섞인 소리를 냈습니다. 별일 아니면 더 좋죠. 확인이나 하고 가요.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지만 손가락 힘은 더 세게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를 대고 숨을 들이쉬라 말했을 때 정노인의 어깨가 천천히 오르내렸어요. 의사는 큰 병은 아니라면서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잘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했어요. 정확한 약 한 봉지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는 의미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괜찮다 했잖아. 나이 들면 기침도 친구지 뭐. 병원을 나서며 정노인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영부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며 조용히 한숨을 삼켰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이 천천히 뒤로 밀려나갔습니다. 할머니 머릿속에는 오래전 어머니가 끓여주던 따뜻한 배숙 냄새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어요. 며칠 뒤 기침 소리는 여전히 집안 공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부는 더는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느꼈어요. 아침을 간단히 차린 뒤 두툼한 패딩 조끼를 걸치고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어딜 또 나가려고 그래? 정노인이 묻자 할머니는 짧게 웃었습니다. 좀 봐요. 냉장고가 텅 비었잖아요. 금방 다녀와요. 대답은 가볍게 했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배를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시장에 도착하니 겨울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말소리와 물건 파는 소리가 활기차게 섞여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 선 영부는 노랗게 빛나는 배들을 한참 바라봤어요. 둥글고 단단한 배를 손으로 눌러보며 옛날에 어머니가 이런 배가 배숙 끓이기 좋다고 말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배 찾으세요? 오늘 거 달아요. 상인이 말을 건넸습니다. 네, 배 좀 몇 개만 줘요. 좋은 걸로요. 할머니는 조금 더 골라 생강과 꿀도 함께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장바구니가 묵직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남편 고집에 지지 말자. 끝까지 먹여보자. 집에 돌아오자마자 영부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정노인은 소파에 앉아 기침을 달래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뭘 그렇게 많이 사왔어?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이요. 감기도 오래가고 하니까
따뜻한 거 좀 해보려고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정노인은 금방 눈치를 챘습니다. 또 별거 다 하려고 그러네. 그냥 약이나 먹으면 되지 뭘 만들어. 목소리에는 짜증보다는 쑥스러움이 더 섞여 있었어요. 영부는 잠시 말이 막혔지만 이번에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만 먹어봐요. 싫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짧은 말 속에도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정노인은 작은 한숨을 쉬며 기침을 두세 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는 알았어, 알았어. 근데 너무 달게는 하지 마. 하고 말했습니다. 영부는 그 말에 살짝 웃음이 났어요. 이미 마음은 반쯤 허락한 소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 불을 켜는 순간 할머니 얼굴에는 오랜만에 작은 활기가 되돌아왔습니다. 저녁이 깊어가자 부엌은 조용한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영부는 배의 꼭지를 조심스럽게 잘라내고 속을 파냈어요. 칼을 쥔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옛날엔 이런 거 금방 했는데 말이죠.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파낸 뱃속에 잘게 썬 생강과 대추를 넣고 꿀을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떨어뜨렸어요. 냄새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자 부엌 공기가 달콤하면서도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냄비 뚜껑에 맺힌 김이 이리저리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김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이 냄새만 맡아도 목이 덜 아팠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어머니도 참 부지런하셨지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불세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거실 쪽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그 소리에 맞춰 할머니 손놀림은 더 분주해졌습니다. 배가 부드럽게 익어갈수록 오늘 하루의 피로는 조금씩 뒤로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영부는 마지막으로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맛을 봤어요. 입안에서 퍼지는 따뜻한 달콤함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어요. 배숙이 완성되자 할머니는 작은 그릇에 정성껏 덜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정노인은 담요를 덮은 채 반쯤 누운 자세로 TV를 보다가 냄새를 맡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벌써 다 했어? 그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아직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요. 영부는 테이블 위에 그릇을 올려놓고 숟가락을 함께 놓았습니다. 정노인은 잠시 그릇을 바라보다가 기침을 한 번 더 하고는 상체를 일으켰어요. 나 정말 안 먹는다고 하면 섭섭해하려고 준비 중이었지? 그는 억지 농담을 건넸습니다. 섭섭해할 힘도 없어요. 일단 한 숟갈만 먹어요. 할머니는 웃으면서도 눈빛은 진지했어요. 정노인은 숟가락을 들어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올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안경을 살짝 흐리게 만들었어요. 입에 머금자 배와 생강의 향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두 번째 숟갈을 떴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분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서 흘러나온 따뜻한 냄새와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실 안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정노인의 기침은 여전히 있었지만 조금은 덜 거칠게 들렸습니다. 영부는 침대 머리맡에 물과 작은 수건을 놓고 조용히 눕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예전보다 조금 덜 피곤한 얼굴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어제 그거 뭐였더라? 정노인이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배숙이죠. 옛날에 많이 먹던 거예요. 할머니가 대답하자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오늘도 있나? 그 말은 마치 아무렇지 않은 일상 대화처럼 흘러나왔어요. 영부는 속으로 웃음이 났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거 데우면 돼요.
너무 달게 안 했으니까 걱정 말고요. 며칠 동안 아침 저녁으로 배숙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기침은 점점 짧아졌고 밤에 깨어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영부는 달력을 한번 바라보며 이제 좀 괜찮아지는구나 하고 조용히 안도했습니다. 남편의 걸음걸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자신도 같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거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든 영분의 얼굴에는 금방 미소가 번졌어요. 혜진이구나. 잘 지냈니?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딸의 걱정 섞인 말이 이어졌어요. 엄마, 아빠 기침은 좀 괜찮아졌어요? 병원은 다시 안 가봤고요. 영부는 잠시 남편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소파에 앉은 정노인은 일부러 기침을 멈추고 TV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많이 나아졌어. 내가 배숙을 해줬거든. 그거 먹고부터는 밤에 덜 깨요. 할머니의 말에는 작은 자랑도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또 뭘 했구나. 나중에 나도 가르쳐줘요. 딸의 목소리는 조금 풀어진 듯 들렸어요. 통화를 마친 뒤 정노인은 눈을 반쯤 뜨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또 뭐라고 떠벌렸어. 그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쓸데없이 고생 좀 했다고요. 영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기침 소리가 줄어든 집안에는 대신 작은 농담과 웃음이 자주 오가게 되었어요. 계절은 어느새 겨울을 지나 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 앞 나무가지에는 연두빛 새싹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어요. 정노인의 기침은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 목이 간질거리면 물 한 모금으로도 금방 가라앉았어요. 그럼에도 영부는 가끔 배숙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안 만들어도 되는데 왜 또 해? 정노인이 물으면 할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이제는 그냥 먹고 싶어서요. 나도 좋잖아요. 어느 따뜻한 오후 두 사람은 베란다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작은 접시 위에 식혀둔 배숙이 올려져 있었어요. 참 별것도 아닌데. 정노인이 숟가락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별것 아닌 걸로 버틴다니까요, 사람이. 영부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봄바람이 살짝 커튼을 건드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도 배와 생강의 은은한 향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시간은 조용히 흘러 어느새 또 다른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두려운 계절은 아니었어요. 영부는 장을 보러 나가면서 자연스레 배와 생강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걱정의 음식이 아니라 두 사람의 계절 음식처럼 자리 잡았어요. 오늘도 그거 하는 거야? 정노인이 묻자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엔 이게 있어야 집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요. 부엌에서는 다시 한번 김이 피어오르고 천천히 집안을 채웠습니다. 정노인은 그 냄새를 맡으며 지난 겨울을 떠올렸어요. 그때의 기침 소리와 함께 아내의 떨리던 손과 굳은 표정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영분아. 그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응, 왜요? 할머니가 뒤돌아보자 정노인은 짧게 말했어요. 고마워. 작년 겨울도 올해 겨울도. 영부는 잠시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배숙의 향기와 두 사람의 숨소리가 섞인 그 집안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따뜻한 시간을 품고 있었어요.